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참여연대, KT새노조, 그리고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 알뜰폰 시장에 이동통신 재벌 3사가 진입해서 중소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고발하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면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님 안 오셨어요. 예. 이용구 상임이사님 오셨고요. KT새노조의 이해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안진걸 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로 다들 마음이 무거우시고 그럴 텐데 또 다른 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기존에 열심히 알뜰폰 사업하시던 28개 기업이 모두 생존권을 짓밟힐 중대한 상황이어서 기자님들께 특별히 국회 미방위 의원님인 최민희 의원님과 또 최원식 의원님,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님 등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짧게 취지는 이렇습니다. 알뜰폰이라는 것 자체는 이동통신 3사가 워낙 독과점이나 폭리나 담합을 많이 한다는 의혹을 받으니까 그러면 저가 요금을 선호하는 시민들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 위해서 MNO, 기존의 사업자인 MNO에게 망을 빌려가지고 가상으로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MVNO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동통신 3사의 폭리나 담합에 의한 소비자들과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MNO와 MVNO는 본질적으로 다른 시장이고 대안시장이고 MNO가 MVNO의 망을 도매해줘서 수익을 거두는 것 외에는 진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누구나 금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시장 점유율 5%에 300만 가까운 가입자 확보되니까 이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이 알뜰폰 시장을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면 MVNO, 알뜰폰 시장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국회 차원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중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긴급한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미 미래부라든지 방통위에서 사업을 허용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입자가 40만이 넘었었습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행태가 알뜰폰 시장으로도 전이될 단초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LG U+와 KT도 곧 거기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특히 U+가 두 번째로 미래부에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미래부에서 등록을 해줄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이어서 알뜰폰 사업자 28개 사업자와 1개 통신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29개 그분들의 사업 단위들의 수만여 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나 상도이에도 어긋나는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저렴한 알뜰폰 시장에 자기들이 진출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했다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을 게 아니라 기존의 이동통신 3사가 사업을 하는 데서 요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해 줄 때 받는 도매 대금을 자신들이 인하해 준다면 훨씬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 사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 5%가 돌파하니까 자신들의 마켓쉐어에 문제가 되고 또 자기들 영업정지 됐을 때 자회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미방위 의원님들과 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표적인 경제민주화와 가불 이슈 또 그리고 상도위와 통신소비자들의 권익을 짓밟는 행태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고자 기자님들께 이렇게 호소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이 시장을 잘 알고 계신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상임이사님과 KT에 종사하고 있지만 거대 통신 3사들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적 신념을 가지고 와주신 KT새노조 이해관 선생님의 말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용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통신시장은 대한민국의 모순된 경제 구조를, 경제 현상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독점 대기업이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굉장히 해치고 있고, 높은 통신비와 높은 단말기 대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은 몇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저희들이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통신소비자들이 통신비를 내려달라고 정부에다가 시민단체에다가 애원을 해도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신소비자들이 그 길을 찾아가지고 알뜰폰 시장을 저희들이 발견해내고 그 시장을 열었습니다. 이 알뜰폰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대기업인 KT, SK, LG에다가 정상 이윤을 보장을 해주면서 망 도매 대가를 주고 통신망 서비스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살고 영세 중소기업들도 살고, 그리고 저희 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 소비자들도 저렴한 통신비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경제 모델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바로 그 경제 모델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건전하게 살리고 키워야 되는 역할을 지금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통신시장을 불법 보조금과 모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다시 이 알뜰폰 시장까지 진입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300여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물속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배를 침몰시킨 세월호 선장하고 선원들에게 우리가 다시 배를 맡긴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통신시장을 망친 주역들에게 다시 알뜰폰 시장까지 저희들이 맡겨야 되겠습니까? 통신시장에 마피아 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상생의 경제 구조를 키워야 됩니까? 국민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재벌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통신 마피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튼 통신비는 오늘날 국민의 궁극의 적이죠. 예,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전 국민의 요구고 정치권에서도 항상 얘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 할 수 있는 실현 방도는 두 가지 있을 겁니다. 규제 당국이 적절하게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이제 계속 지적된 문제죠. 예컨대 원가 공개 소송 참여연대 등등 제기해갖고 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원가 공개 법정에서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저하게 사업자들 편익을 봐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이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니들이 재벌 통신사들이 요금을 안 내리니까 그러면 망 도매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알뜰폰이라는 거 출시했더니 이제 와서 이제 또 거기에 진출하겠다. 이건 한마디로 시장 경쟁은 시장 경쟁대로 회피하고 규제는 규제대로 회피하겠다. 이런 것이고, 계속 이렇게 꽃감 빼먹듯 국민 호주머니 터는 비싼 통신 요금을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하나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 알뜰폰 업체, 재판매 업체에 재벌 통신사들이 진출하는 것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제독이 걸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전 국민의 요구인 통신비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아주 유력한 방법이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꼭 이렇게 되도록 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온 여러 단위들이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예. 예, 기자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이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애초에 알뜰폰을 시작한 중소기업들이 잘 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그게 정말 경제 민주화가 실현된 국가가 되는 것이겠죠.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